방정식과 미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fx는 equal gx. 이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equal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배웠습니다. 혹은 얘를 그냥 넘기는 거죠. 그래서 fx 빼기 gx equal 0의 꼴로 만든 후에 결과적으로는 y는 fx 빼기 gx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y는 equal 0, y는 equal 0은 x축을 나타내죠. 따라서 y는 fx 빼기 gx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게 결국 방정식 fx 빼기 gx equal 0을 푸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방정식 문제들도요, 이 함수들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국 여기에 미분이란 단어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 함수의 그래프들을 우리가 미분을 이용해서 그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다라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 미분이란 단어가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최대 최소와 미분도 마찬가지로 결국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었다면 이 방정식과 미분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a는 equal 0 요게 이거와 관련된 이거의 근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라고 칩시다. 그죠? 그 문제가 뭔지는 조금 이따 여러 가지 형태로 선생님이 한번 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놈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을 보는 건데 여기에 지금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a가 들어가 있으므로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우리가 그려낼 수 없다라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바꾸냐 하면요. 그죠? 정체를 모르는 놈을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지? 혹은 어떻게 해도 되냐면요. a를 남겨두고 나머지들을 넘겨도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y는 마이너스 a가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부호 때문에 헷갈려서 문제를 틀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a는 그냥 내버려 두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y는 equal a의 그래프와 y는 equal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의 그래프가 어디에서 교점이 생기는지 뭐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보자. 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얘를 미분해 봅니다. 그럼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이 되고요. 얘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놈이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극대 극소를 갖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게다가 얘는 원점을 지나가는, 그죠? 원점이 대칭의 중심점이 되는 그런 3차 함수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 그래프는 대충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요. 이렇게 그려질 거다 이거야. 최고차항이 뭐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인데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놈이 바로 y는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3x의 그래프이죠. 게다가 우리는 여기가 필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이고요. 잘 봐. 여기 극소값, 극대값이 되는 요점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게다가 1에서의 함수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요게 전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여기 2고요. 여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그래프를 아주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대충의 개형만 그릴 수 있으면 이런 문제들은 푼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보자. 만약에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a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y는 equal a라는 놈이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잖아. 요 놈이 y는 equal a의 그래프가 되면 교점이 보시다시피 하나, 둘, 세 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점이 세 개가 생기게 되는 그런 a값의 범위는 당연히 극소값인 마이너스 2보단 크고 극대값인 2보다 작은 범위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교점이 3개가 생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예를 들어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 3차 방정식 이놈이, 그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만 같도록 A 값을 결정해라 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y는 equal a가 요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요렇게. 그죠? 그러면 교점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서로 다른 두 개밖에 없는 거죠. 혹은 y는 equal a가 이렇게 지나가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교점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자, 따라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a는 2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2면 된다. 요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오로지 실근을 하나만 갖는다. 그죠?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 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결국 y는 equal a가 이렇게 지나가던가, 그죠? 요 놈이 y는 equal a가 이렇게 되던가 혹은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a의 범위는 a가 2보다 더 크든가 혹은 a는 마이너스 2보다 더 작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근의 개수에 따른 a 값의 범위를 전부 다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래프만 그려낼 수 있다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혹은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봐. 음의 실근 하나와 양의 실근 두 개를 갖는다 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음의 실근 하나와 서로 다른 양의 실근 두 개였다 라고 나온다면 봐. A의 범위는 당연히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다. 요 안에서 움직여야만 그렇게 되니까. 그치? 혹은 서로 다른 음의 실근 두 개와 양의 실근 하나를 갖는다. 라면은 y는 equal a가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류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봐라.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요. 되게 재밌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y는 equal x세제곱 빼기 x 플러스 1 함수와 y는 equal 2x 플러스 a가 있는데 이 두 그래프가 서로 다른 교점이 뭐 3개일 때, 그죠? 혹은 뭐 얘네들이 접할 때, 뭐 이럴 때 a 값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봤자 결국은 3차 방정식 얘를 푸는 거예요. 그죠? 얘의 근이 몇 개냐? 이거고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 정체를 알 수 없는 a가 있을 때는 얘만 남겨서 다 넘겨라. 그러면 x의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은 equal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자, 그런데 봐라. 방금 전에 우리가 누구를 풀었었냐면 방금 전에 x 세제곱 빼기 3x는 equal a. 그죠? 사실은 요거 마이너스 a를 풀었던 거지. 마이너스 a. 요거야. 그럼 봐. 지금은 뭐냐면 x 세제곱 빼기 3x 그 다음 봐. 플러스가 아니라 a-1 요렇게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마이너스 1 때문에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또 헷갈려. 여러분들 맨날 실수한단 말이야. 따라서 그냥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래봤자 얘는 봐. 아까 우리가 그렸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는데 아까는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여서 이렇게 그려졌지만 지금은 이렇게만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대칭의 중심점이 여기라고 놓고 마치 여기가 x축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럼 끝난 거야. 봐.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배운 바가 아니라 아까 해본 바에 의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3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1만큼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여기는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끝났어.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기 위한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그럼 y는 equal a가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y는 equal a가. 끝났지. 그럼 a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 사이? 3 사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 직선이 여기에 접해야 된다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자, 접하는 건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 두 군데 있죠. 여기 딱 극대가 되는 점을 지나거나 여기 딱 극소가 되는 점을 지나거나 따라서 a는 3이거나 혹은 a는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얘하고 얘의 교점이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 그럼 뭐겠어? y는 equal a가 아까랑 똑같죠? 이건 뭐 그리지도 않을게요. a가 3보다 더 크든가 혹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으면 된다. 이거죠. 자, 결국 봐. 얘는 방정식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풀면 방정식의 문제가 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수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점 1,a가 있는데 이 점 1,a에서 여기에 그을 수 있는, 그죠? L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봐. 이게 이거 접선 문제인데요, 선생님?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 접선과도 관련이 되고 이놈이 방정식 문제로 귀결이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1,a가 얘 위에 있는 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까 일단 얘 위에 있는 점 t, t 세제곱 마이너스 t에서의 접선이 거꾸로 1,a를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우리 접선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한 번에 갑니다. y는 요거 미분한 거에다 t 대입하면 3t제곱 빼기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x-t죠. x-t에 뭐가 됩니까?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접선이 1,a를 지나가야 되니까 y는 a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x 대신에 우리가 1 넣으면 되죠. 바로 전개합시다. 이렇게 전개하면 3t제곱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t 그 다음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tt 없어지네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되는군요. 네, 마이너스 2t의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y는 이꼴 요거 t 대신에 그냥 x로 바꿔 씁시다. 우리의 친숙한 x를 쓰면 이렇게 되겠죠. 요 그래프와 y는 이꼴 a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 이상에서 만나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 얘 미분해 봅니다. 그럼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를 마이너스 6x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즉 얘는 0과 1에서 극대 극소를 갖는 놈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봐. 0일 때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1일 때의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요거 0 되나요? 맞나? 마이너스 2 맞네요. 그죠? 0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긴 0이니까 y는 a의 그래프를 그려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두 개 이상의 교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네, y는 이꼴 a가 요때부터 딱 교점이 2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3개가 되는 거고요. 어디까지? 딱 여기까지 교점이 2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너무나 당연하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혀 이게 방정식 문제처럼 보이지 않지만 결국 접선을 거쳐서 방정식 문제로 귀결이 되고 이 방정식 문제는 결국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는 거. 이거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4차 함수가 등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3차 함수를 갖고 얘기를 했었지만 4차 방정식이 등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만 그릴 수 있다라면 이런 식의 유형들의 문제는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눈치챘겠지만 봐. 미분과 관련된 방정식 문제에서는요. 근이 뭐냐라는 걸 묻기보다는 근이 몇 개냐, 그죠? 근이 몇 개가 될 조건이 뭐냐 이런 걸 묻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이 방정식과 미분의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는 모두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핵심은 뭐다? 그래프다. 알겠죠?